이제 제 이게 두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이 그 그러니까 호모 서치앤스의 탄생 그 전에 2010년도에 애플의 전략이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플의 전략을 쓰고는 그게 2010년 4월 5일 날 출간이 됐는데요. 애플의 전략을 출간할 때 그 바로 전 한 5개월 전에 한국에 아이폰이 출시가 돼가지고 깜짝 놀랐었죠. 한 2009년 10월 달에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갑자기 뭐 피처폰 쓰시고 계신데 스마트폰이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이 멘붕에 빠졌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삼성이나 현대 뭐 이런 데서는 완전 뒤집어졌죠. 이게 뭐냐, 이 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4월 5일이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아이패드가 미국에서 또 출시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더 이제 반향이 컸었고, 그 바람에 2010년도에 초보 작가인 제가 그 책을 쓰자마자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라가고 또 이달의 우수 도서관에서 도서관에도 전국에 깔리고, 강연도 제가 강연하는데 우리은행의 뭐 모바일 뱅킹 사업단에서 오고 한 7, 8분씩 팀으로 오시고, 현대그룹에 강의도 가고 종근당에도 가고, 강의를 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룹사에 쫓아가니까 한 시간에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사실 이렇게 책을 쓰고 저자의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저도 강의도 많이 들으러 다니거든요. 또 제 강의에 그 논술 저자를 역임하신 책을 이회왕인가 하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한 50만 부씩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팔린대요, 연간. 왜냐면 수험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술자, 논술의 기술자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도 와서 강의를 들으셨어요. 그때 제가 저자들이 오히려 책도 많이 사보고 강의도 많이 들어다니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안에 계실 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가 지루하시면 몸을 좀 움직여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뭐 종이화폐는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혹시 없으시면 스마트폰을 켜셔서 노트를 켜신 다음에 최근에 여러분들이 검색했던 키워드를 뭐 한 생각나시는 대로 한 5개 정도만 한번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으면 10개 정도 좋고. 글 쓰시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왜 제 강의를 할 때, 특히 이제 호모 서치앤스의 탄생을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왜 여러분들의 검색을 한 키워드, 최근에 그 키워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 그걸 가지고 마치 이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어디에 뭐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시면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검색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우리가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지, 성공을 찾자는 게 오늘 제 제가 말씀의 큰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걸 이제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주고받고 싶어서. 최근에는 컴퓨터 거의 안 키시잖아요. 거의 스마트폰에서 검색 많이 하시고, 그죠? 일단 한번 쭉 한번 그냥 써봐 주십시오. 지금 생각나시는 대로. 제가 제 강의를 계속 이어서 하면서 나중에 제가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북가자동이라는 동네에 살았었어요. 이제 거기가 버스 종점입니다. 그래서 그 버스 종점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버스 안내양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기숙사. 그래서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 앞에서 식당을 하셨는데, 이 안내양 언니들 숙소에 제가, 안내양 언니들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어디선가 결혼하셔가지고 뭐 가족을 이루고 산업의 어떤 밑바탕이 되는 어머님 세대가 되셨지만, 그 당시는 제가 이렇게 신부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뭐 바구니에다가 뭐 이렇게 담아가지고 계란이나 김밥을 담으면 그걸 이렇게 줄을 내려가지고 돈과 함께 교환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제가 어리다는 핑계로
그 숙소에도 들어가 보기도 하고 막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실 제가 서울 와서 이제 아버님이 부산에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제가 서울 올라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식당을 어머니가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연탄 가게도 하시고 나중에는 좀 더 지나서는 이제 정육점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한 29년 인생을 그냥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내 가족이 방 하나에 그냥 내 가족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돈이 뭐 많아서 이렇게 사회 나와서 지금 이렇게 약간 성공의 반열에 지금 올라와 있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절대.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만의 방식으로 저는 성공을 찾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가 호모 서치엔스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책을 낼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호모 서치엔스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최용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연탄 배달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뭐 겨울이면 계속 연탄 배달하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그게 얼마나 춥냐면 보통 연탄 배달을 뭐 오전 10시에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새벽에 이제 그 연탄 배달 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트럭 가득히 연탄이 실려서 오거든요. 한 3,000장, 4,000장씩 실려서 오면 그거를 이제 군데군데 뿌려둬요.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중간 그 배달한 집 앞에 옛날에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집 앞에 좀 많은 집은 지하가 좀 넓으신 집은 1,000장까지도 시켜요. 한 번에 한 500장, 뭐 300장, 1,000장 그래서 쫙 뿌려놓으면 저희가 이제 가가지고 연탄을 쫙 해가지고 그 집까지 넣는 거예요. 그 연탄 배달 저희 집 저는 제 결혼을 한 동네에서 했는데 저희 집 사람이 그 집이 좀 잘 살았었거든요. 어렸을 때 단독주택인데 그 마당도 있고 장모님을 저기 연탄 배달할 때 좀 만났었어요. 그분은 저를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무것도 없던 데서 시작했던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잠깐 꺼내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 가난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영어 공부를 막 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 테이프 이렇게 영어 시사 영어사에서 나온 영어 테이프 있거든요. 9,900원 정도 기억하는데 그걸 이제 영어 수업을 이렇게 제대로 들으려면 테이프를 들어야 되잖아요. 원어 발음이 나오니까. 근데 그 테이프를 살 돈이 없었어요. 9,900원이. 어머니한테 달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집안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하고 싶었어요. 대신에 이제 연탄 배달을 같이 도와드리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하면 하루 평균 제가 한 4시간에서 뭐 많게는 한 방학 때는 한 6시간, 7시간도 했지만 하면 이렇게 그 싹을 주셨어요. 그 노동에 대한 대가죠, 정당하게.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장당 뭐 한 2, 3원 정도 이렇게 쳐주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걸 받아서 제가 그 당시 제일 좋아했던 게 이제 중고 서점이 있었는데 그 중고 서점에 가가지고 이 책을 샀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을 샀는데 이 책을 이렇게 그 창간호부터 계속 모았죠. 그래서 책에다 쫙 모아놨어요. 모아놨는데 모으다 보니까 그 안에 호주에 어떤 계신 분이 인생의 목표 100가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거를 실천했는데 실천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인생이.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 제가 당장 한 게 그 목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책을 읽고. 목표 100가지는 안 채워지더라고요. 아무리 채워도 한번 목표를 한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50가지 정도 목표를 채웠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지금 아직도 앨범사에 이렇게 갑오처럼 가지고 있는데 이 지금 와서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또 한번 이렇게 열어봤어요. 이렇게 열어봤더니 한 20개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개인 사무실 차리기도 있었고, 뭐 미국 가보기, 뭐 영국 가보기,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매일 운동하기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석사 되기, 대학교는 대학생이 아니었으니까 대학교 가기, 뭐 석사 되기,
박사대기 이렇게 쭉 그런 것도 있었었고. 이런 거를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40살까지 그 당시 5억 원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지금도 크지만 그래서 5억 원 모으기도 있었고. 책은 지금 2권을 썼어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왜 시집을 내는 걸 썼는지 모르겠는데 시집 내는 거에 대한 그 니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제 사무실은 지금 가지고 있고요. 사무실은 저희가 지금 4억을 사서 가지고 있습니다. 한 700평 정도고요. 자격증은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따게 된 계기는 어머니가 부동산을 이제 맨 나중에는 이제 부동산을 정유점까지 정리하시고 부동산을 하시게 되셨는데 그 부동산을 하시면서 저는 이제 일산 살고 있어요. 어머님은 북가야동에 계속 살고 계시고 그래서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일산에 오십시오라고 하니까 어머님이 그 당시 이전이 안 됐어요. 해당 구를 벗어나면 그 중개사를 따신 게 아니고 중개인 영업소라는 별도의 간판이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그럼 제가 따드리겠다라고 했다가 제가 그때 이제 외국인 회사를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저녁마다 6시 10분에 강의가 시작되는데 여의도에가 제가 직장이었거든요. 차를 달려가지고 와서 김밥을 사가지고 먹으면서 6시부터 10시 반까지 강의를 들었어요. 노량진 학원에서. 그 생활을 그 당시 2년 만에 시험이 있었거든요. 첫 해 떨어지고 그 다음번에 또 떨어지고 세 번째 붙은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제가 10회 그러니까 제 10회에 땄는데 거의 6년 만에 딴 거죠. 사실은 머리가 바본가 봐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세운 목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는 제가 그 당시에 막연하게 생각한 제 미래의 가치가 있었는데 근거 없이 한 10억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가치는 제가 나이 든 만큼 늘었어요. 한 100억 정도의 저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숫자가 아니라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그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지식을 가진 걸 여러분한테 전파시키고 또 책을 쓰고 어떤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지식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 수표에다가 적듯이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목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의에 대해서 뭐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또 인사이트를 찾는 방법이라든가 또 그 인사이트를 찾기 위해서 마인드맵을 만들어 봤습니다. 인사이트는 뭔가요? 인사이트는 사전적인 용어가 아니라 인사이트는 어떤 여러분들 나에게 닥친 미래를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감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각. 내가 주어진 상황은 다 다르잖아요. 주어진 상황 여러분들 앞에 어떤 분들은 뭐 대학생인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제2의 창업을 결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아르바이트를 또 하나 더 할까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외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사실 기회는 널려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좀 많이 만나거든요. 만나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야, 길바닥에 돈이 널려 있잖아. 근데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좁은 거에 또 포커스를 맞춰주고 계세요. 사실 길바닥에 이렇게 돈이 막 널려 있는 게 보이신다는 분도 계신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좁은 것만 보고 계세요. 지금 내 상황만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 그 앞에 질척이 있는데 이 질척 지른 땅에 어떻게 넘어갈까만 생각한다 이거죠. 조금만 내가 뒤를 돌아서 가보면 초원과 푸른 잔디들과 막 어마어마한 것들이 여러분한테 널려 있는데 그런 거를 보는 거라고 봅니다. 인사이트라는 것은. 검색은 권력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커피숍 같은 데 가시면 연인들끼리 앉아 있어요. 근데 앉아가지고 뭐 합니까? 연인들끼리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 보면서 뭐 하나요?
거기 없는 자기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또 자료를 찾아요. 야, 너 이거 방송 봤어? 그러면 그 방송 뭔데? 어제 뭐 진짜 사나이 이거 난리 났잖아. 샘 해밍턴. 그러면 샘 해밍턴이 검색어에 올라가요. 그러면 다른 거 하다가도 야, 검색어 지금 실시간 검색 1위 떴는데 왜 떴어? 이게 화제가 됩니다. 또한 검색을 할 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툴바 같은 것도 깔잖아요. 툴바 같은 거 까시면 여기 뭐 IT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어떤 사이트, 어떤 컨텐츠를 봤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사실 툴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동의를 하신 거고.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대표님은 툴바 쓰세요? 저 네이버 툴바 씁니다. 바이러스도 잡아주고. 보는데 어떠냐 이거죠. 그죠? 혹시나 야동 볼 때 툴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시면 안 되시겠죠? 그때는 다른 브라우저 쓰세요. 차라리. 브라우저를. 이런 팁을 하나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로깅이 남나요? 충분히 남죠. 예. 전산 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누가 봅니까? 전산 관리자들이 다 봐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그 미국에서 난리 났었죠? NSA에서. 그죠? 다 봅니다. 대신에 제대로 우리가 알고 활용하자는 거죠. 검색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까요? 제가 이번에 그 미팅이 있어서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냥 난색을 토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자기가 잠깐 모델을 하려고 그 스튜디오에 가서 카레이싱 모델 같은 거 있잖아요. 수영복 입고 이렇게 막 찍고 막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찍어놨는데 그분 이름이 너무너무 특이하신 거예요. 그 여자분 성함이. 그 이름만 치면 그분 사진이 나와요. 요번에 그 대학생 모델 이렇게 벌써 다 보셨죠? 카카오톡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속옷 모델 대학생분이 하셔가지고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래서 기사가 된 거 있었거든요. 또 이회수 씨가 난리 났었죠? 혼의 아들 하면서 이회수 씨가 검색할 때 혼의 아들 같은 거 이렇게 함부로 검색하지 마라. 이회수만 검색해 달라. 윤우도 난리 났었죠? 안티카펠. 그죠? 검색이 뭡니까 지금은? 여론의 매개체가 됐어요. 어느 순간. 여론의 매개체가 됐어요. 우리의 관념, 과거에 매스미디어가 제일 무서웠던 이유가 뭐냐면 뉴스, 신문, 라디오, 매스미디어가 무서운 게요. 프레임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우리는 그냥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북핵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핵이 지금 뭐 거기가 뭐 500기가 있니 1000기가 있니 핵이 떨어지면 안 돼. 핵이가 그 프레임에 우리가 당한 게 뭡니까? 댐 사건 생각나죠. 금강산 댐 우리 저도 그 성금 냈거든요. 그게 나오면 63빌딩까지 뭐 물이 뭐 200m가 올라가니 그죠? 서울이 얼마나 넓은데 200m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63빌딩 그 모형을 보여주고 아나운서가 이게 수위가 50m 올라갔을 때 100m 올라갔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없다 뭐 긴장을 했죠 다들. 그런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검색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회수 씨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회수라고 이렇게 딱 검색을 해보면 요 세 번째 게 보여요. 이회수 씨는 사실 이거 쥐고 싶어서 미칠 거예요. 미칠 거예요. 자동 완성이죠 이거. 아마 이걸 지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한민국에 그나마 제가 제일 가까운 쪽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저도 힘들지만 제가 검색에 대한 주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그 툴바 얘기는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기왕이면 아까 그 모델분처럼 자신이 올라간 그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적인 이 처분을 좀 받아야 되는데 처분을 받아서 포털에다가 제시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내려줍니다. 행정적인 처분. 그거 귀찮아요. 뭐 그러면 뭐 이렇게 그냥 참고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왕이면 검색하시는 거에 있어서. 요 세 번째, 전략적으로 검색을 당하는 거예요. 유명한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키워드가 좋은 기사만 나오길 바래요. 저희 회사에 가끔가다 그런 문의가 옵니다. 오리온 그룹의 회장님이 이게 방송이 되고 있어서 제가 말을 이렇게 해도 딴 때는 괜찮았는데 약간 좀 위험하기도 하네요. 예, 그래서 편집할 수 있으면 편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 부분은 모 그룹사로 하겠습니다. 모 그룹사 회장님이 이제 구속을 지금 당했죠, 사실은 당했는데 그 안 좋은 기사들에 대해서 그룹 회장님과 회사와 약간 분리시켜서 하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홍보실에서 해줘야 돼요. 그룹 홍보실에서 그런 작업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클렉스 렉은 그 렉서스 할 때 렉자입니다. 클렉스 한 칸 띄고 최용석을 검색해 보시면 저에 대한 기사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검색을 당하는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독서 MB에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 이런 것들도 저는 검색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올려주실 평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제가 이게 검색 중에 너무 밝다 보니까 약간 부작용이 뭐냐면 이 뒤에 이 강의 자료 제가 넣었다가 뺀 것 같은데, 저는 저한테 악플 단 사람을 찾아요. 뭐 하시는 분까지 찾아가지고 요 전에 이제 방송하지 않는 강의에서는 그분 그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이분이 이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홈페이지가 다 깨져 있었거든요, 메인이. 그래서 IT 전문가가 아닌데 본인이 IT 전문가로서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신상 터는 거 있죠. 예. 그게 이제 검색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무서운가요? 듣고 아니 근데 제가 그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거는 거꾸로 저는 이제 제가 뒤끝있는 것보다 그렇게까지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아이디를 게시판에 썼는데요. 그 아이디를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블로그를 찾게 되고, 그 블로그를 찾아가지고 그분이 하는 회사라든가 뭐 회사가 아니라 가게였죠, 가게 조그만. 그래서 검색을 보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알려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 뭐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빅데이터 시대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오프라인에도 당연히 그 검색에 손길이 버치고 있죠. 어저께 친구들하고 제가 그 용인 쪽에 갔다가 강남에 와서 저녁을 먹자라고 하는데, 친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스마트폰 꺼내서 강남 맛집이에요. 강남 망간티그 맛집이에요. 신사역 맛집, 신사역 뭐 근처 커피숍, PC방. 그죠? 네.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구나. 무시무시합니다. 네. 저희 회사는 온라인 광고 회사고요. 검색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만, 그러니까 저희가 연평균 그 광고 취급액이 한 600억 정도 해요. 직원은 한 150명 뭐 그 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홍대 맛집을 저도 검색을 해봤어요. 이렇게 해봤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전략적인 검색이 되고, 기왕이면 여기 아마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 사돈의 팔촌 가족분들 식당도 하는 계시죠, 그죠? 뭐 또 친구 커피숍을 차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제가 늘 강의하면 드리는 말씀인데, 온라인은 굉장히 공평한 세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삼성이나 현대도 하나의 홈페이지고 여러분들도 하나의 홈페이지예요. 에이, 삼성은 뭐 5개, 10개 가지고 있잖아요. 그룹이 그렇게 많은 거죠. 계열사가 삼성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기에만 한 20, 30개인 거지, 삼성카드, 삼성화재 이런 식으로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100개도 넘어요. 100개 있는 회사가 홈페이지 100개 있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 삼성하고 똑같이 온라인에서는 대적해서 싸우실 수가 있어요. 이 홍대 맛집 사이트를 제가 여기 뭐 신화곰인가 뭐 신화껌인가 하는 어떤 그 블로그인데요.
인상이 아주 깊었던 게 제가 가이드하고 싶은 대로 이 컨텐츠가 나왔어요. 컨텐츠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오면 뭐 이렇게 오븐에다 구워요. 이거는 누가 봐도 전문적인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워블로거가 쓴 겁니다. 이걸 누가 어떤 미친놈이 그죠? 식당에 가서 안에 들어가서 주방에 들어가서 이거 다 찍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마치 근데 이렇게 이게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기 갔는데 이게 되게 맛있었고요. 되게 좋았고요. 그럼 이게 진짜 정보냐 광고냐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전문가적인 느낌이 묻어나면 광고인 거예요. 광고인 거예요. 저는 광고 속에서 이렇게 금맥을 캤던 사람이니까 그 말씀 제가 잠시 후에 드리겠지만 광고가 나쁜 건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하려면 대신에 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정말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아 여기서 나온 거구나. 가서 와인도 한잔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빵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꿀에 찍어 먹을 수도 있고 꿀이 아니고 뭐죠? 이거 약간 소스 같은 거 참기름 같은 꿀 맞아요? 꿀 맞답니다. 피클이라든가 약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격과 아주 착하죠. 그래서 기왕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컨텐츠는 어떤 로직에 의해서 네이버에서 위로 올라가냐면요. 많은 사람이 찾아듣고 많은 댓글이 달리고 그리고 이 안에 컨텐츠들이 메인의 제목에 홍대 맛집에 한번 들어가지고 메인 이 밑에서 한번 들어가지고 하면은 많은 부분에서 노출이 자동적으로 올라가요. 이게 이 로직을 제일 잘 지키는 데가 페이지 랭크를 가지고 있는 구글입니다. 구글. 스마트폰에서 구글 사용률은 굉장히 높아요.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고요. 우리도 습관적으로 안드로이드 폰도 하단에 구글이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글도 같이 잡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컨텐츠냐? 양질의 컨텐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펜션도 요즘에 이제 시즌이죠. 휴가 시즌이어서 펜션을 굉장히 많이 가서 뭐 펜션 쪽도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워크숍을 한 2년 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직원들이 자꾸 펜션 잡는 게 이렇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번엔 내가 한번 할게. 너들 답사 다녀야 되고 야 요즘에 검색이 얼마나 잘 되는데 답사를 가냐. 됐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가 이제 저의 검색력만 믿고 제가 다 강화도 쪽에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딱 보다 보니까 잔디밭이 이게 이 잔디밭이 여기 딱 찍혀 있는데요. 축구를 해도 될 정도로 넓은 거였어요. 되게 넓은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축구는 아니더라도 족구를 할 수 있겠다. 족구도 하고 뭐해서 저희 팀장 워크숍 저희 한 20팀장 워크숍이 한 20명 정도 참석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 참석해가지고 가자. 그래서 제가 거기 예약해.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볼 것도 없어. 내가 다 봤어. 당했습니다. 갔는데 어쩜 그렇게 넓게 찍어? 제가 그 편집했냐고 물어봤어요. 족구는커녕 뭐 이렇게 잔디밭이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더라고요. 딱 앞뒤도 짧고 완전 당했죠. 들어가 보니까 건물도 막 낡아 있고 그러다 뭐 이렇게 특별히 꾸미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깔끔한 쪽을 주로 찍었더라고요. 햇빛 밝을 때 찍고 그냥. 그래서 제가 한번 대통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볼 때는 꼭 저도 댓글을 꼭 확인하고 그 댓글 쓴 사람도 알바인지 아닌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최근엔 좋아진 게 이제 페이스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아졌죠. 예. 맨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검색이 중요해지는데 데이터는 워낙 많잖아요. 인간이 하루에 소화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 나와요. 그래서 미술품 하는 데 가시면 큐레이터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많은 미술 작가들이 있거든요. 전 세계에. 그 사람들이 수백만 개의 미술 작품을 매년 쏟아냅니다. 그럼 그 작품에서 어떤 게 좋고 나쁜 걸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데미안 허스트 같은 그런 좋은 작가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작가들도 있거든요. 검색에도 지금 그런 어떤 큐레이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검색 큐레이터가. 그게 보면 뭔가요?
그게 페이스북이고 SNS예요. 그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접하지 않아도 굳이 실시간 검색을 쫓아가지 않아도 어제 유현진이 뭐 홈런을 쳤는데 내 친구 야구 강의 막 광분해가지고 그죠? 거기 멘션 달고 동영상 찍어서 올리고 일본에서 그 나온 태양의 반지라는 거 있었어요. 그 어떤 남자가 계기 일식인가요? 할 때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찍은 거예요 자기 사진을. 그리고 이제 자기 여자친구한테 뭐 결혼해 줄래라고 해서 이제 한번 붐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금방 넘어오죠 저희한테. 이게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죠? 뭐 여러분들 주어진 여건들은 약간씩 다르겠지만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미래의 지정석이 없는 거죠. 그죠? 그나마 저는 좀 이렇게 양지 바른 곳에 터 좋은 데 있는 거고 지금 이제 학생분들은 요 주변 머리 주변에 계신 거고 이쪽이 좀 그래도 따뜻해 보이고 그죠? 누구도 미래가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고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 호모 서치엔스가 될 기질이 이미 한 7년, 8년 전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는 한국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외국인 회사만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우리 한국 회사 항상 학점 B뿔 이상이라고 그래서 그게 3.0이에요. 제가 학점이 공교롭게도 졸업했는데 2.99인 거야. 이게 제 학점이에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라고 해서 이력서를 넣을 수가 없어요. 안 받아주니까. 2.99 서류에 탈락이야. 서류에 탈락. 이렇게 유능한 사람을 그죠? 저 혼자 제가 저보고 유명하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다 유능하고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학점 2.99가 갈 데가 없으니까 저는 외국인 회사만 봤어요. 제일 처음 해본 외국인 회사가 이토츠 상사라고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하도 제가 단순 무식해서 세계 제1의 무역회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삼성물산보다 한 100배는 큰 회사예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한 10배 정도겠지만. 면접까지 갔어요. 갔더니 일본어 면접까지 들어오더니 일본어 해봐라. 나 일본어 할 줄 모른다.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왔냐? 아니 뭐 외국인 회사 꼭 이마에 이렇게 금태 두르고 귀족들만 오는 거냐? 한번 배짱으로 올라와 봤다. 당신은 일본어 공부 좀 해가지고 면접 보러 오면 시켜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배짱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가능성을 봤어요. 두 번째로 제가 면접으로 간 데가 한국 IBM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직장이었죠. IBM 가서도 뭐 당연히 떨어졌죠. 그래서 면접까지 가서 또 떨어지고. 어떻게 면접까지 가냐고요? 서류 면접이에요. 뭐 그걸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서류 보고 그다음에 면접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있겠지. 뭔가 있으니까 썼겠지. 그래서 세 번째 회사가 이제 그 유니시스라고 인류 최초의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제가 입사를 해가지고 차장까지 달고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한 3년간은 되게 어리버리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요. 쟤를 누가 입사시켰냐. 저희 담당 상무님이 마침 휴가가 계실 때 저희 이사님이 저를 뽑으셨어요. 저희 부서가 그때 한 100명 정도 됐는데 그래서 그 이사님한테는 제가 지금 평생 은인으로 알고 얼마 전에 따님 결혼하실 때도 제가 이렇게 축의금도 남들보다 한 5배 많게 이렇게 보내드리고 하여튼 그분 전화 오면 제가 막 부동자사가 됩니다. 예.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은혜를 받은 저는 그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회사에 어떻게 들어갔냐면 제가 지금도 뭐 술도 하고 담배도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네. 안 믿기죠? 등치 이만한 애고 등치 이렇게 안 컸어요. 이게 중학교 때부터 연탄 배달하고 뭐 힘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지금 보면 저 이렇게 어디 가서 강의한다, 뭐 영감 안 주고 있으면요
제가 최근에도 제 어디 식구냐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조폭한테 누가 제 어디 식구냐고 그렇게 물어봤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껄렁껄렁한 동생들 있잖아요. 왜? 그 동생 중 한 명이 지금은 안 만나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갑자기 얘기가 좀 딴 데로 와전되어서 교회를 제가 다니는데 사실 그 기도의 힘이었다고 생각해요. 기도와 검색의 힘 아니냐. 졸업하면서 학교에서 책자를 준 게 있어요. 졸업하면서 책자 주잖아요. 이게 유망한 회사, 뭐 기업군. 그 안에 있던 회사들인데 저는 뭐 기댈 데는 없고 돈도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탄 배달하고 영어 테이프 살 돈도 없는데 뭐 대학 때도 뭐 거의 학원 아르바이트 막 뛰고 했거든요. 물론 영어학원 강사하고 막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배짱은 있었는데 우연하게 그 페이지가 한 200~300페이지, 한 300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 그 책장을 넘기다가 그 유니시스라는 회사가 저는 사실 외국 회사인지 몰랐어요. 저는 하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그래서 그게 처음 전화였어요.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직원 안 뽑냐고. 그랬더니 지금 서류 접수 기간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어서 학교에서 봤냐. 그래서 아니 저는 학교에서 못 봤는데 그랬더니 우리가 뭐 서울대, 포항공대 이런 데 몇 군데밖에 안 갔는데 인사부 직원이 다음 주부터 저기 서류인데 한번 넣어보세요 라고 해요. 그분이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서류를 넣었죠. 넣었더니 면접 보러 오라고 했는데 마침 이제 저희 담당 상무님이 안 계실 때 그분 계셨으면 저 안 뽑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면접 보는데 뭐 물어보길래 학교 다닐 때 데모 했냐고 해서 그 당시에 데모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데모 좀 하고 했다 그랬더니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인가 합격했으니까 나와라. 근데 저는 딱 가서 놀란 게 제가 그 당시 연봉이 초봉이 그 당시에 대기업 다니는 그 친구도 있었거든요. 현대자동차나 뭐 이렇게 거기보다 한 30~40%가 많았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연봉 계약서가 다 영어예요. 그래서 주는데 내가 뒤에서 세봤죠. 이게 100만 원짜리니까 세봤죠. 그게 이제 첫 검색이었다고 저는 주장하고 다닙니다. 2.99가 만든 첫 검색. 말도 안 되는 히트를 쳤죠. 또 한편으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한테 또 감사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 뭐 그렇지만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예. 호모 서첸스의 정의를 저는 성공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파크 메인에 이제 화제책으로 올라갔던 데인데요. 작년이었죠. 작년 5월 18일 날 이렇게 또 우수 작가로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내용은 실제 제가 출판사에 넘길 때는 실사례가 더 많았는데 약간 리스크한 내용들이 많다고 좀 많이 빼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잘못 얘기하면 이렇게 위험해진다. 그래서 많이 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초심자 위주의 가벼운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밝히면 어쩌면 제 사업의 노하우도 다 나와버리는 거고, 그죠? 적당히 이렇게 숨길 거 숨기고 나올 거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면 책 사봐 주시면 뭐 저야 감사하고요. 이 페이지는 좀 화끈거리죠. 그래서 뭐 연탄 배달 하다가 지금은 그죠? 미국의 컴퓨터 회사에 제가 IT 컨설턴트도 있었었고 야간 대학원 다녔어요. 연세대 언론공부 대학원도 광고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회사 나와서 다니게 된 거고 완전히 백수였다가 갑자기 인생이 이렇게 유니시스를 필두로 해서 인생이 풀린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제 인생이 어디서부터 풀 건지에 대한 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막 살았거든요. 저도 싸우기도 엄청 싸웠어요. 어렸을 때 막 길 가다가도 벽돌 공장에서 어떤 애가 야 그러면 야 했다고 가가지고 때리다가 보니까 뒤에 뭐 야 쟤들 봐라 하니까 뒤에 영화처럼 진짜 20~30명 뛰어나와가지고
공장에 숨어 있다가 옛날에 벽돌 공장이 야적지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뭐 이렇게 지붕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벽돌이 한 높은 건 한 3, 4m, 낮은 건 한 1, 2m 정도예요. 이 야적장 같은데 이게 군데군데서 막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도 했었어요. 근데 책 쓰면서 인생이 완전 또 한 번 더 점프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데 홈쇼핑 가서 또 강의하고 농촌진흥청에 가서 그 진흥청장님 앞에서도 차관급인가요, 거의. 지금은 제가 베타뉴스에서 그 칼럼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 매달 SF 소설을 쓰다가 소설 재미없다고 칼럼 써라 그래서 칼럼 쓰고 있습니다. 미래 비즈니스라는 칼럼 쓰고 있고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강사도 했었었고 뭐 중진공이랑 손잡고 한 1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해외 마케팅 강의도 했었었고요. 부동산은 제가 공인중개사를 6년에 걸쳐 땄으니까 그죠? 제가 경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잘합니다 아주. 그래서 어느 지역이 뜰지도 알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송구스럽지만 돈이 이렇게 보여요. 지금도. 제가 조금 움직이면 한 달에 거짓말 좀 보태면 몇 천만 원 버는 건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안 해요. 안 합니다. 억지로 하진 않아요. 지금은. 근데 언제든지 뭐가 있어요. 아 이거 내가 뛰어들면 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라고 저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도 좀 합니다. 한때는 제가 그 유니텔 시절에 주식 칼럼을 썼었어요. 그 회사 다닐 때인데 주식 칼럼을 쓰니까 그 당시에 모 증권사의 부장님이 저 좀 만나자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안 만났죠 저는. 그 제가 뭐 그 함부로 만났다고 그죠?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 하는 정도만 그냥 조금씩 벌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좀 짤 줄 알고요. 디자인은 포토샵하고 일러스터 좀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달력을 제가 작년에 제가 직접 제작해서 하기도 했고요. 작품전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차피 한 50살, 60살이 넘어 한 60세 넘어가면 할 거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작품 활동 좀 하면서 대중을 상대로 사기를 좀 쳐보려고요. 백남준 작가가 그랬죠. 예술은 사기라고. 예? 그래서 큰 사기입니다. 그리고 미술품을 제가 또 아마추어 수집가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검색을 잘 알다 보니까 물건을 사도 되게 싸게 사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처럼 싸게 산다고 자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은 그 재작년 정도인가 그 속초 쪽에 놀러 갔었어요. 근데 속초에 가면 참소리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에디슨 박물관이에요. 에디슨 축음기, 에디슨 때 냉장고, 에디슨의 발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등은 물론이고 그래서 백열등도 있고 초기 모델부터 해가지고 쫙 있어요. 그래서 거기 축음기를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축음기가 기계식이에요. 요마 동그란 고무통이 홈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꽂아서 돌리면 지금도 작동이 돼요. 100년도 넘은 제품이 지금도 소리가 나요. 거기에 만약에 홈을 학교종이 땡땡땡이라고 했으면 학교종이 땡땡이 울리는 겁니다. 똑같이 오르골처럼 마치. 그게 가고 싶어가지고 인사동에 가봤어요. 인사동에 가봤더니 인사동하고 회원동 쪽에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회원동 쪽 지하에 갔더니 있긴 있더라고요. 300만 원 달래요. 300만 원. 좀 싸게 안 되냐. 아마 인터파크 가서 여러분들 지금 아마 조회를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재물인가요? 물 차고 있었어요. 갑자기. 검색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디슨 축음기라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인터파크든 뭐 혹시 지금 스마트폰으로 검색 가능하시면 250만 원 정도, 뭐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판매가가. 그래서 저는 갖고는 싶잖아요. 그래서 와이프를 막 졸랐어요. 그때 안 돼. 뭐 당신 뭐가 필요해서 뭐 이거 해놓으면 교육적인 거에도 의미가 있고 뭐 아이들도 설명도 해주고 굉장히 좋을 거야. 결국은 오케이. 대신에 그렇게 비싸면 못 사죠. 한 50만 원이나 뭐 그 정도 살 수 있을까? 50만 원, 60만 원. 뭐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이베이에 샀어요. 50만 원 정도 주고 이베이에서 샀습니다. 그 정도 하죠? 검색해 보시니까. 더 싸게 살 수 있다. 가져오세요. 내가
사드릴게. 받아서 나는 바로 이렇게 넘기면 2배 남는 장사예요, 그죠? 바둑은 제가 한 10급 이하였어요. 10급 이하였는데 한 2급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지금은 안 둡니다. 뭐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바둑은 마찬가지로 한 60세 넘어가면 마라톤 그 운동도 좀 하고 주말에 바둑도 두고 골프도 한 이 정도 치고 있고요. 88타 정도면. 예.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자랑하려고 보인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왔다는 거죠. 뭘 찾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찾는다는 거에는 운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운은 그런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어떤 여자가 하나님 제발 복권 좀 당첨되게 해달라고 막 하니까 알았다고만 계속 하셨거든요. 나중에는 화를 내셨대요. 복권을 산다며 얘기를 해라. 복권도 안 사고 그잖아요. 그 복권을 사는 정도의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뭐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운명의 전화 한 통, 저 같은 데는 그 전화 한 통이 아니라 창피하냐 이거죠. 아니었죠. 저 유니시스에서 매년 한 100억씩 돈 벌어주고 막 그랬어요, 그 회사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갚아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은 기억도 못해요, 저한테. 그 사람한테 굉장히 사소한 일이었으니까. 저한테는 제 인생을 바꾼 18년 전에 제 인생을 바꾼 일이었지만 그 전화 한 통이 그 사람한테 굉장히 사소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와서 이렇게 강의 지금 들으시고 다니시는 거 보니까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제 본론으로 조금씩 들어갑니다. 금강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 그죠? 이게 실제 금입니다, 금. 중국의 중국 사람들이 금을 굉장히 좋아해요. 실제를 넣어놓고. 연관 검색어를 포털에서 많이 이렇게 보여줘요. 혹시 여기 연관 검색어가 뭔지 모르겠다는 분 계신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강화도 펜션이라고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그 밑에 뭐 이렇게 산 이름이 붙어요. 뭐 만이산 한 칸 떼고 펜션. 그러니까 강화도에 있을 만한 찾을 만한 것들을 추천해 주는 검색어거든요. 그 얘기는 이 검색을 검색한 사람이 요 검색어도 같이 검색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연관 검색어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연관 검색어로 가서 그걸 꼭 안 눌러보는 반항심 같은 거 하지 말자 이거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상하게. 나는 남이 해놓은 건 난 안 누를 거야. 그거 눌러서 들어가 보세요. 되게 편리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공짜는 조심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P2P 사이트 있죠. P2P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순간 여러분들 PC는 그냥 이게 내 PC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공개됐구나. P2P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공짜로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응당하는 대가를 여러분 정보로 내놓는 거죠. 뭐 다. 거기에 들어가면 나는 아닐 거야. 나는 프로그램 그렇게 백신 돌리고 뭐 백신 돌리고 다 하는데 그거 다 그죠? 프로그램 하나만 깔면 다 되는 건데요. 뭐. 여러분들이 치시는 키워드 뭐 다 그냥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저는 과거에는 P2P 사이트를 좀 썼다가요. 최근에는 이제 안 씁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제 정보가 고스란히 그냥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 한두 건이 뭐 이렇게 벌어져야지 해커들도 이렇게 보고 있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수백만 명이 우리나라 사람 수백만 한 1000만 2000만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 거를 이렇게 주목해서 볼 거냐. 남자들은 일단 관심에서 벗어나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짜라 어쨌든 조심해 주십시오. 네, 한번 쫙 만약에 내가 P2P 사이트를 이용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 포맷 하셔야 돼요. 한번 포맷 하셔야 돼요. 저는 인사이트를 이렇게 네이버 인기 검색어 같은 데 있죠. 이런 데서 이제 찾습니다. 그래서 사업거리를 이렇게 찾는 데 보면
아마 주 관심사실 것 같은데 그 광고를 가지고 저는 이제 처음에 그 금맥을 찾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회사 근무를 하면서 그 라이센스를 따고 나니까 좀 한가해졌잖아요. 공부를 계속 하다가. 그래서 좀 한가해져가지고는 뭐 좀 돈 될 만한 게 없을까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그 당시에 98년, 99년 이때를 기억하는데 뭐 온세통신, 샤크, 드루넷, 하나라통신 막 이런 플랜카드들이 하여튼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골목마다 돌리면 지금 싹 없어졌어요. 그죠? 싹 없어졌죠. 제가 저걸 딱 보다가 광고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보다가 야 저게 뭔데? 저 광고가 뭔데? 그 당시에 뭐 벼룩시장이나 이런 데 봐도 거기에 전면 도배가 돼 있고 신문을 봐도 나오고 TV에 키면 뭐 메가패스 뭐 저게 뭔데 저렇게 광분할까? 아, 저 비즈니스가 돈이 되는가 보다. 그래서 최소한의 저는 노력을 다시 하러 갔어요. 하나로통신 서대문 센터에 제가 갑니다. 가가지고 저 이 비즈니스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유 뭐 지금 뭐 하시는데요? 회사 다니고 있는데요. 뭐 아유 이거 못 하신다고 회사원이 식당원이 이거 어떻게 하시냐고 못 하신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 쫓겨나왔어요. 나오고는 가만히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만약에 영업이 잘 안 되면 그래 와라 그잖아요. 와서 앉아서 좀 들어봐. 야 이게 무조건 돈 되는 사업이라고 할 텐데 제가 딱 앉아서 느낌이 뭐냐면 전화통이 불이 나는 거예요. 막 따라랑 따라랑. 야 이건 대박인데. 그 다음에 제가 준비를 좀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도 개인 사업자 하나 내고 저희 집 그 공부방 제 방을 해가지고 책상 하나에다가 전화기도 하나 따로 놨어요. 또 집 전화랑 겹치면 안 되니까. 그러고는 또 찾아갔어요. 사업자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데 참 아이씨 저 되게 답답해 하시네. 안 된다니까 자꾸만 이거 완전히 저를 잡상인 취급하는 거예요. 제가 물론 뭐 그냥 더우니까 땀 뻘뻘 흘리고 와이셔츠 하나 그 양복 바지에 와이셔츠 있잖아요. 하얀 와이셔츠 반팔 제 얼굴 땀 되게 많거든요. 땀 막 흘리면서 갔더니 막 그래서 아이고 알았어 제가 잠깐 계속 한 1시간 반인가 2시간을 앉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서명하시고 저기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때가 한 명 가입 시켜주면 15,000원 정도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딱 보니까 그 온라인에서 그 당시에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데가 없어요. 거의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그 당시 한 1,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1,000만 원. 그 제가 PHP 웹 언어는 딱 3개밖에 없어요. ASP, JSP, PHP예요. ASP의 변형이 단넷이고요. 진짜로 3개밖에 없습니까? ASP, JSP, PHP 이 3개밖에 없습니다. 웹 언어라는 건. 거기서 조금씩 파생돼서 지금은 뭐 약간씩은 갈래가 나오는데 제가 PHP 공부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만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실력도 뭐 초보 프로그래머인데 그래서 나무웹 에디터를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웹사이트를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데 까만색 바탕에다가 엑셀 테이블 몇 개 띄워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이미지 좀 이렇게 넣고. 그 신기한 건 네이버에서 하나로통신 치고 하면 네이버 다음 그 당시에는 네이버 힘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다음이 더 셌었고요. 뭐 다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다음 네이버 이런 야후도 있었고 엠파스. 하나로통신 치면 제 사이트가 뜨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하나로통신 홈페이지는 그때 가입 순서가 되게 복잡했어요. 그 이제 전화기를 이제 그렇게 해놓고
처음에 한 달은 첫 번째 고객이 한 가입되는데 한 2, 3주 걸리더라고요. 워낙 허접했으니까. 제가 하는 행동은 그다음부터 컨텐츠를 계속 올렸어요. 계속 꾸준하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DC 인사이드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런 사이트가 되어 가더라고요. 이렇게 정보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저 혼자서 게시판에다 대고 뭐 북치고 장구 치고 뭐 에러도 났다가 저는 에러 나도 모르죠. 왜 저 혼자 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혹시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디자인의 중요성을 제가 깨달은 게 그러다가 제가 이게 한 5년 지난 얘기면은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그죠? 살인을 해도 뭐 15년인데 스카우트라는 회사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 회사에 디자이너가 있었어요. 하긴 그 당시에 설마 디자이너가 혼자였겠어, 그죠? 그 디자이너 분한테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메인 페이지를 좀 하나 만들어 달라, 디자인을 좀 해달라. 그 디자인을 바꿔요. 디자인을 딱 바꿔가지고. 그 사실 그 당시에 네이버도 허접한 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하나로통신 본사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삼성도 하나의 홈페이지고. 디자인을 딱 바꿨는데 첫날 5개, 그 다음날 5개, 3개, 5개. 5개면 얼마예요? 한 2, 3주가 지나가고 하니까 10개가 되더니 20개가 되고 30개가 되고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 하루 종일 전화가 와. 집사람이 공공방에 전화 올려가지고 집에 시끄럽다. 그래서 집 바로 옆에 지금 여기 공간에 한 3분의 1 정도 공간이었어요. 사무실이 그렇게 생긴 데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어 저기까지. 그러니까 책상만 놓고 나올 때는 이 뒤로 옆에 나와야 되는 공간이 있어요. 고기를 저희가 100에 8만 원인가? 뭐 50에 8만 원이었나? 어쨌든 되게 싸게 빌렸어요. 그 당시에. 그 이제 전화통이 불이 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통신에서 잠깐 들어오라 그러더니 당신 어떻게 하길래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러냐. 전문 팀이 인원이 한 30명, 50명 되는 팀이 하는 것만큼 나온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뭐 저 약간 좀 온라인도 좀 뭐 하고 있고라고 했더니 물어보더라고 자세하게. 그래서 안 가르쳐줬죠. 그다음부터는. 온라인 제가 프로그램도 좀 할 줄 알아서 대충 했어요. 그러냐고. 그래서 2만 원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15,000원도 많은데.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하루에 100장까지 받아왔어요. 100장까지. 하루에 100장까지. 이렇게 가입 신청서 받아가지고 팩스로 넣으면 그건 저한테 수표예요, 수표. 저는 투잡이었잖아요. 회사 생활하고 있다가 내가 뭐 할 거 없을까 해서 한 거였는데 회사는 회사대로 잘하고 있었고 나중에는 여기에 일하는 애들이 한 5명 되는 거예요. 5명. 여직원 5명. 회식하면 제가 연말에 호텔 데려가고 막 스키장 데려가고 막 그랬어요. 그 돈 다 어디다 쓸 거야. 그죠? 지금 생각해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통신에서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 KT에서 연락이 오고 이제는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하나통신 잘한다며? KT 한번 해봐. 예. 그 나중에는 뭐 온세통신에서 와가지고 또 그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3개를 다 하니까 경쟁력이 생기는 거야 또 이게. 거기다가 제가 의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강남 하나로에 그 당시에 강남 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글로 넘어오지 않겠느냐.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한 군데서 계속 합니다. 그거 알고 봤더니 저를 조금 덜 주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수수료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도 훨씬 더 올라갔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어떤
그런 발판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제가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나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그 찾았던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찾았던 거를 제가 어떻게 찾았어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수많은 광고 속에 찾은 거잖아요. 프랜카드고 뭐고. 그럼 보세요. 신문이나 잡지 보시다가 광고가 많이 나온다. 뭐가? 특정 영역이. 건강식품에 대한 광고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그런 거를 찾아야죠, 여러분들이. 옷에 대한 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또는 뭐 금융상품에 대한 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해외에서 들어온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지금 아마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약간 달라져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벽보를 봐도 저는 광고를 유심하게 봐요. 물건을 사도 제조원까지 봅니다. 제조원까지 보고 그 회사도 한번 들어가 보고 이거 되게 맛있는데 여기 내가 여기 계약하면 여기 총판하면 좋겠는데 그잖아요. 의외로 모든 여기 제품이 여러분들 앞에 손이 닿았을 때 그 제품이 퍼펙트한 영업망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착각이에요. 착각. 진짜. 지금 잘 되고 있어도 우리 한국에서 잘 됐으면 이거 들고 일본 나가면 되잖아요. 일본 지사장이야 여러분들이. 그잖아요. 세계는 넓고 할 길은 많잖아요. 카자흐스탄에 가면 카자흐스탄 지사장이라고요. 그렇게 보면 되죠 뭐. 여러분 한국말 잘하잖아요. 본사하고 얘기 다 되네 한국어로. 그럼 카자흐스탄 그 직원만 두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것만 하시면 돼요. 한국에 잘 되는 거 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은 1% 시장이에요. 1% 시장. 전 세계 60억 인구에 좀 작게 잡은 겁니다. 아마 7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억 인구에 6천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김, 소주 일본 들고 나가잖아요. 엄청 비싸요. 소주 한 병 여기 있으니까 뭐 슈퍼에서 뭐 1,000원, 2,000원에 드시지. 일본 가시면은 15,000원, 20,000원이에요. 김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가격차, 지역차. 검색은 결국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키워드잖아요. 키워드는 뭔가요? 컨텐츠. 문자화된 컨텐츠. 컨텐츠는 곧 인포메이션이잖아요. 정보. 지금 저는 검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컨텐츠에 대한 얘기. 인사이트를 찾으려면 어떻게 찾느냐에 대한 얘기. 찾는다는 것 뿐이지 그건 하나의 행위일 뿐이지 우린 지금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컨텐츠. 그럼 어떤 컨텐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컨텐츠로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갈 거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봅니다. 요즘 같으면 자주는 못 보고요. 저는 가끔 봐요. 가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쭉 봐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뭐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볼 때마다 다 긁어내면 그죠? 그렇지만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개 있기는 있죠. 이게 말문사 같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빼고요. 이거 좀 언제 한 거야? 2012년 6월 달에 한 거네요. 그래서 아마 요게 제가 호모 서치앤셋 탄생 만들고 그때 강의할 때 써먹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그 당시 지금 이제 트렌드를 요거 한번 보신 다음에 요거를 한번 보신 다음에 트렌드를 또 그 최근 걸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찍으셔도 좋아요. 찍어서 이렇게 2012년 6월 달에 요랬는데 지금도 공교롭게도 6월 22일이잖아요, 오늘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트렌드가 뭘까? 이렇게 비교하는 맛도 좀 있죠, 그죠? 요거를 이렇게 프린팅 하셔가지고 앨범 같은 데다가 쭉쭉 넣으셔가지고 이게 저기 그 앨범 있잖아요, 이렇게 뭐죠? 이렇게 비닐봉지로 된 앨범, 비닐 이렇게 꼈다가 A4지 넣었다가 빼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앨범에다 넣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보면 엔카 이게 남자들이 자주 찾는 거거든요. 엔카라는 사이트하고 보베 드림이 있어요. 중간에 뭐 2대5, 2위 스포츠 서울. 스포츠에 대한 관심 많잖아요, 남자들이. 근데 보베 드림이랑 엔카는 이 SK 엔카거든요, 이거는. 이 보베 드림 중고차 사이트예요. 이것도 중고차 사이트예요. 그러면 중고차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강의 자료를 준비할 때 저는 막 잘 찾아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어차피 찾는 건 저 말고도 여러분들 더 많이 잘 찾고 하시잖아요. 아파트 앞에 정자가 있어요. 저는 정자 앉아가지고 담배를 한 대 태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드리면 이렇게 좋아하실까. 이거 좀 그리고 쭉 봤더니 아파트 단지에
제 눈에 들어온 게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예요. 단지에 자동차가 꽉 차 있는 거야. 아, 그래. 아파트 단지에 자동차가 꽉 차 있지. 사람들이 자동차를 참 많이 활용해. 그리고 그 다음에 봤더니 그 다음에 제 눈에 들어온 게 자전거였어요. 자전거. 아, 자전거도 정말 많이 활용하는구나. 사람들이 자전거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 공통분모 안에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는 거죠. 이거 보시면 그런 차원에서 인사이트를 찾을 때 뭐 웃긴 후리킥 뭐 이런 거야 어차피 게임도 좀 살살 있고 현대자동차도 관심 있고 그리고 주식이 맨 마지막 정도에 있고 그래서 제가 단편 이렇게 뭐 전문 강사가 아니어서 쫙 이렇게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이렇게 단편 제가 살아온 얘기라든가 또 보는 시야라든가 또 비즈니스 했던 거라든가 찾는 거를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인사이트라는 게 이렇게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자들은 또 완전히 달라요. 여성분들은 뭐 김현중이라든가 그 당시에 인기 드라마였나봐요. 노란 목수초, 이중혁 아들 공개, 신사의 품격, 주로 뭐 장동건 귀요미 10종 이런 걸 왜 검색하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다 이성에 대한 거예요. 이게 참고로 보시면 거의 이성하고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려면 드라마 쪽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또는 뭐 패션에 대한 이야기, 또 연예인에 대해서도 여성분들이 그 특정 요즘 같으면은 그 김현중 뭐 이때도 되게 유명했지만 요즘에 그 소지섭 같은 분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 집사람도 좋아하거든요. 되게 과거에는 제가 막 짜증도 내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면 저거 하나의 어떤 대리만족이 필요하다. 그래서 칭찬해줘요. 내가 봐도 야 말근육 멋있다. 그럼 이제 그 친구 배를 한번 보고 제 나온 배를 한번 쓱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좀 해라. 그래서 예. 그리고 넘어가죠.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여성을 잡으려면 어떤 시야에서 여성분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일본에서 연사마 열풍이라든가 그게 왜 나오는 건지 그게 큰 비즈니스거든요. 그것도 이 자료를 찾다가 제가 알바라는 단어를 쳤더니 이제 이 사이트가 광고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왜 이름은 되게 예쁘더라고요. 캔디 알바 했는데 약간 특이한 건 19그래서 유흥 알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흥이 알바인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유흥 알바를 이렇게 눌러봤더니 또 뭐 유흥 알바도 있고 또 뭐 부동산 배우면서 일하실 분 뭐 이런 것도 있고서 이 특정 이름까지는 아마 저기서 카메라는 아마 안 보일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왜냐면 보이면 잘못하면 또 명예훼손 잡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보이면 이거 나중에 자막 처리 부탁드립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보냐 아니냐. 제가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운영해봤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운영했던 사이트는 I Love 아르바이트라는 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방문객이 그 당시 한 15년 전 뭐 이럴 때인데 하루에 한 10만 명 정도 할 정도로 되게 잡지에도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제가 그 I Love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 인상 깊어 오신 고객들 인상 깊어했던 부분은요. 그 교도소를 만들었어요. 아르바이트 사이트 안에. 여기다가 교도소라는 섹션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 지금은 사라졌는데 그 당시에 색종이 접는 아르바이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이 접는 아르바이트인데 이걸 하러 오면 라이센스를 자격증을 주면서 뭐 계속 재택 알바를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나의 정보를 올리면 이게 이게 뭐 진짜구나라고 할 텐데 이 사람이 다른 이름, 다른 전화번호로 계속 같은 사람이 올리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그래서 이건 제가 운영자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로 뭐 몇 개나 올렸는지, 뭐 아이디 뭐 숨기기는 썼는지 안 썼는지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제가 저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올려놨죠. 그랬더니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그 초고속 인터넷 그 비즈니스도 하면서 한쪽에서 추구한 거였거든요. 저한테 뭐 죽여버리겠다고. 너가 뭔데 뭐 우리 회사를 교도소에 지원 넣냐고. 당장 안 빼. 그럼 제가 막 일로 와. 그래놓고는 저 도망갔어요. 그랬던 경험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 업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이런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부동산을 배우면서 일할 사업 모집한다라고 하면 사실 어느 정도 또 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업체를 한번 몇 개 봤어요. 그래서 어떤 업체인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면 되게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찾아보니까 이 빌딩 자체가 오피스텔 빌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디테일한 것도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그 업체가 뭐 나보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이 사진을 제가 골랐는데 저는 되게 어쩌면 이 챕터, 이 장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왜 정보는 계단처럼 흐르냐면요. 사기꾼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이걸. 사기꾼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이 사기꾼들은 바닥속에 벌써 이 마음이 딱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어디 가서 들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 이거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죠? 최용석이라는 사람을 접해본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1000명도 안 될 거예요. 왜? 저는 무명 작가이기 때문에 유명해질 이유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산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벽보, 광고가 그냥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 더 응용해서 들어가면 제 강의를 듣고 비즈니스에 실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접목해서 들어가 보면 정보가 계단처럼 흐른다? 그러면 완도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완도나 이런 데 가시면 의외로 해산물이 엄청 싸요. 전복이 말도 안 돼. 뭐 100원 단위야. 100원 단위 사실은. 그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올라오면 거긴 바다 들어가면 막 널려 있으니까 그래요. 널려 있으니까 100원 단위까지 내려가는데 올라오면 뭐 여기 한 30배쯤 돼요. 30배쯤. 횟집 이름을 다는 순간 그죠? 한 30배 이상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비즈니스에 활용하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지역차, 시간차, 정보 계단처럼 흐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모든 부분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검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검색에서도 제가 처음에 그 비즈니스 시작했을 때 네이버 메인에 나와가지고 그 효과를 누렸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로통신, 한국통신, 그리고 이제 저희 경쟁사들이 이제 나와서 온라인으로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광고비가 하루에 한 달에 제가 오버추어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네이버가 검색 광고를 하기 시작하고 다음 이제 키워드가 돈이 되는구나라고 포털이 느끼는 순간부터 저는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비즈니스는 되게 그 아이러니한 게 아마 제가 초반 남들보다 빠른 한 2년 동안의 기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 반석이 올려놓지 않았더라면 돈에 밀려가지고 아마 접었을 거예요. 나중에는 클릭당 처음에 80원이었거든요. 80원, 90원 하다가 나중에는 한 클릭에 3,000원, 4,000원 가는 거예요. 한 클릭에. 한국통신하고 한클릭하고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는데 3,000원. 그 저는 버텼어요. 왜? 좀 내 잡도 있고 나는 뭐 이거 안 해도 되고 거기다가 그 전에 미리 다 해가지고 그 전에 본 것도 통장에 있잖아요. 사실은 통장에 공이 막 빵빵빵 찍혀가지고 그래서 그때 계단은 2년이었던 거죠. 2년. 제가 여기 있었으면 저희 경쟁사들은 요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계단 그 정보의 단계와 나중에는 또 내가 뭘로 돈을 벌기 시작했냐면 메가패스라는 키워드가 한 5,000원, 만원까지 올라갔어요. 나중에는 메가패스가 정확하게 철자가 매주 할 때 매, 가옥할 때 가, 패스, 저리저리 패스할 때 패스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매를 그냥 월매할 때 매자, 아이로 쓰고 패를 또 어이로 쓰고 페가수스 할 때 그거 조합을 하면
그건 제가 다 상에 다 걸게 또 만들어놨죠. 그 사이트도 만들었어요. 그 키워드를 위한 사이트도. 광고 안 해도 돼요. 경쟁사가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검색어 자동 완성이 되면서 자동 이제 오류 수정 있죠. 근데 그것도 엮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또 했고요. 그 당시에 또 광고를 하더라도 지금도 그 접목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를 만약에 메가패스라고 정확한 그 고객이 들어올 만한 키워드를 해서 80원에 입천을 해놓았으면 80원에 그냥 80원만 내면 되는데요. 검색어 자동 완성을 해서 정확한 철자가 만약에 2,000원짜리다 라고 했는데 이걸 타고 이쪽에 들어왔는데 이쪽에 아무도 없어도 2,000원을 내야 돼요. 아마 요 업계에 계신 분들은 대충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예. 그거 그러니까 오타 날 만한 것들은 자동 완성 기능, 그러니까 자동으로 고쳐지는 자동 오류 정정 기능을 믿지 마시고 아예 키워드에다 이렇게 걸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설마 마케팅 얘기 들으러 오신 건 아니시죠? 아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검색하느냐? 구인구직 케이스를 봤는데요. 의외로 사람들이 구인구직이라는 케이스예요. 이게 월이에요, 월. 월 37,000원밖에 안 돼요. 그럼 구인구직 시장이 그밖에 안 되느냐? 그건 아니라 이거죠. 그럼 그 구인구직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여기 보시면 잡코리아하고 사람인에 다 갔어요. 잡코리아 월 200만, 사람인 월 200만이에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월별로 취업에 44,000에, 구인구직에.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라든가 시장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할 때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구인구직 시장에 이렇게 사람 별로 없네? 라고 해버릴 수 있는 거죠. 이걸만 보면. 그렇죠? 이게 월로 나오는 거예요. 월로 나오는. 근데 실제로는 얼마예요? 잡코리아 이게 다 구인구직 시장 아니에요. 그렇죠? 월입니다. 월 이용만. 또한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 휴지를 검색하는 게 아니고 크리넥스를 검색하듯이. 크리넥스는 회사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죠? 미국 같은 데는 복사기를 찾는 것보다 야 이거 제록스 좀 해가지고 와 하고요. 뭐 그러니까 서치해요란 영어를 쓰는 게 아니라 야 구글링 해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 베타뉴스의 대표님이신데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뭐 그 신용대출을 이제 받으러 갔다 온 얘기를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점이 이제 저도 약간 요런 니즈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하는 것 쪽이 저는 기보 쪽에다가 했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떨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딱 기보가 안 되면 신보가 있다라고 이런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곧 저한테 뭐냐면 신문지상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 지인이 저한테 꼭 필요한 정보를 큐레이션해서 줬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큐레이션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SNS를 좀 적절히 활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도 좀 적절히 맺으시고. 근데 했는데 이 사람이 뭐 맨날 대출 얘기만 하고 뭐 자동차 얘기만 하고 그러면 얼른 끊으셔야 돼요, 그죠? 끊는 거 착. 그래서 끊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설정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아마 여기 뭐 거의 다 아실 텐데 제 케이스에서 말씀을 좀 몇 개를 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를 사고 파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쇼핑몰을 아마 여기 비즈니스를 좀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는 과거에 그 지식몰이라는 사이트를 제가 한번 샀었어요. 이런 웹사이트 사고 파는 데 가가지고 샀었는데 우리 한국 사이트입니다. 한국 사이트 프라이스. 그래서 그 웹사이트를 되게 싸게 샀죠. 한 500만 원인가 뭐 말도 안 되게 싸게 사가지고는 매달 한 4, 50만 원씩 벌었어요. 많이 못 벌고 지금의 무슨 사이트냐면 지식몰이라고 해서 약간 뭐 레포트도 뭐 팔고 뭐 대학생 레포트 있잖아요. 그리고 뭐 컨텐츠를 파는 사이트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거를 이런 데서 여기 웹사이트를 사고 파는 데서 샀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하다가 팔았어요. 운영이 너무 귀찮아서 1,000만 원에 팔았어요. 1,000만 원, 1,500 올려놨는데
500 깎아달라 그래서 저는 1,500 올렸다가 한 500만 원에 700만 원에 팔 생각이었는데 500만 원 깎아달라 해서 그냥 500에 팔았어요. 그분이 이 동영상 안 보셔야 될 텐데 그죠? 그래서 뭐 여기 들어가시면 되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매월 매출이 뭐 1억 2억 나오는 데인데 뭐 한 3천만 원에 팔겠습니다. 5천만 원에 팔겠습니다. 왜냐하면 쇼핑몰들이 되게 생각보다 일이 많아요. 새벽까지 옷을 떼야 되고 반품 받아줘야 되고 그래서 마진이 아마 마진도 그렇게 세진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골프 회원권을 굳이 안 가지셔도 돼요. 저는 골프 회원권 없이 주말에도 골프를 치러서 다닙니다. SBS 골프라든가 엑스골프 같은 데 가시면 할인이 또 들어가요. 요즘 같으면 7시 이전에 치면 할인이라든가 저녁 뭐 6시 뭐 이후에 치면 할인이라든가 회원권 가지고 있는 것만큼 할인은 안 되겠지만 거의 뭐 많을 때는 한 30% 저렴한 금액으로 주말에 그것도 사실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카드 포인트는 여러분들 그 은행마다 가지고 계신 은행에 그 카드 포인트들이 있어요. 한 번씩 여러분들이 중간에 점검해서 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일리지가 뭐 없어지면서 없애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관리 앱이라든가 뭐 명함 관리 앱을 저는 굉장히 일정 관리와 같이 그 명함 관리 앱을 되게 촬영을 좀 재밌게 하는데요. 비슷하실 겁니다. 스마트폰에서 그냥 찍으면 기왕이면 좀 명함 관리 앱만은 유료로 사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함 받으면 그거 어떻게 다 그죠? 찍으면 자동으로 주소록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최소한 그 이름 알려주세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함 관리라고 검색하면 줄줄이 나옵니다.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에서 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 나 저기 잘 될까봐 나 안 할 거야. 여기에 보면 중요한 기능 중에 댓글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댓글이 지금 요즘에 보면 이 배달의 민족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 굉장히 친절해졌고요. 심지어는 여사장님들이 오세요. 전화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맞벌이를 하고 하기 때문에 딸들만 또 집에 있기도 하거든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킨다든가 그러면 그래도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화하면 아이들이 전화하면 그 여사장님이 와서 배달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댓글들 이렇게 보시면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아까 경매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이버에 뭐 중고나라 같은 또 뭐 가끔 들어가서 확인도 좀 하고 하는데 간단하게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진 찍어가지고 한 700만 되죠 회원이 지금. 그래서 다 활용하고 계실 테니까 유현진 경기 실시간 보는 거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색해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보는 거고요. 사이트들 중에 참 좋은 사이트는 ABC마트라고 보는데 만약에 여기서 웹을 좀 만드셔가지고 나중에 비즈니스를 하신다라고 하실 생각이시면 이 ABC마트 같은 사이트가 사실 교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ABC마트는 신발을 파는 사이트예요. 신발을 파는 사이트예요. 신발을 파는데 가장 뭐가 중요합니까? 디자인, 색상, 착용감. 근데 그 착용감을 가장 좌지우지하는 게 결국은 사이즈. 디자인과 사이즈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발이 285예요. 등치도 크지만 발도 큽니다. 285 운동화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 넉넉하게 한 5cm만 더해서 290을 찾으려고 하면 와이셔츠도 저는 그 엑스라지 이상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5가 아니고 110을 입으면 큰 박스 안에 하나만 들어와요. 신발도 마찬가지고. 그 TV 홈쇼핑 하다가 제일 먼저 품절되는 사이즈가 110입니다. 저 그것 때문에 충동 구매한 적이 있어요. 야, 저 사이즈 없어졌잖아. 그래가지고 전화했다가 산 거예요. 근데 ABC 마트를 어떻게 사이트가 만드냐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중에 ABC 마트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한국 사이트인데 물론 거기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사이즈가 그냥 일목요연하게 딱 보이게 돼 있어요. 마우스를 갖다 대서 내리는 순간 사이즈가 쫙 나옵니다. 있는 사이즈, 없는 사이즈. 제일 여성분들 짜증나는 게 그거죠. 옷 디자인 이뻐서 했는데 뭐 5 사이즈는 품절, 뭐 3, 4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사이즈하고 그죠?
88 뭐 이런 사이즈만 남아 있고. 그래서 웹사이트가 사용자들이 클릭을 많이 하게 하면 안 좋아요. 절대. 최대한 클릭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 미국의 그 이베이하고 필두를 하는 그 도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저희 우리나라의 그 중화켓이나 이런 데도 지금 물건을 사면 장바구니가 팝업으로 뜨죠. 담으시겠습니까? 담으면 계속 하겠습니까? 제가 한 3년 전, 5년 전부터 계속 그 주창해 온 거예요. 가게 다니면서. 그렇게 클릭수를 계속 줄이고 사용자들이 왔다 갔다 안 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다고요. 그 롯데 홈쇼핑 갔을 때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먹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ABC 마트 같은, 이렇게 한 번에 다 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베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베이는 영어를 잘 못하셔도 되니까 정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서점 가서 이베이 따라하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베이. 그거 가서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냥. 거기에 보이는 신용카드만 빼고. 그건 먹어도 안 먹히니까. 그거만 빼고 하시면 똑같이 합니다. 땡처리닷컴은 제 옛날 책부터 계속 인용하는 데인데, 비행기는 결국 시간 상품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2013년 6월 22일 저녁 뭐 8시 이 비행기는 8시 반 비행기는 지금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상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좌석이 뭐 100석인데 50석만 찼다. 나머지 50석은 뭐예요? 똑같은 연료 쓰고 연료 차이 얼마 안 나요. 만석으로 가나. 그러면 항공사 입장에서 어떤 일이 좋습니까? 항공사 입장에서는 꽉 채워서 가는 게 최고죠. 실제로 출발하기 한 3, 4시간 전에 티켓이 나옵니다. 단체로 부킹하면서 거기저기서 페널티 다 먹어서 위약금 지불 다 했고, 그러면 채우면 이건 완전 왔다죠. 그런 것들이 이 땡처리닷컴에 가시면 요즘에 뭐 땡처리 에어도 생기고 이상한 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게 저기 원본 사이트입니다. 땡처리닷컴. 그래서 뭐 점포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사실 다방면에 관심이 많아요. 오지랖이 넓어서 그러다가 정신분열증이 생길지도 몰라요. 뭐 미술품도 봐야지, 우표도 봐야지, 화폐도 봐야지, 뭐 하여튼 뭐 보이는 게 다 보이니까 화폐 수집도 하고 있어요. 우표 수집도 하고 있고, 예. 뱅크시 작품, 뱅크시라고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그 그래피티 하는 작품. 그 사람 작품도 집이 사놨어요, 이베이로. 그래서 그 점포라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상가 사고 파는 사이트예요. 상가 사고 파는. 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 골프 뭐죠? 이게 골프장, 골프 실내 골프장부터 해가지고 그걸 보는 이유는 흐름을 보기 위해서요. 어떤 상권들이 PC방들이 왕창 많이 나오면 PC방이 어렵구나. 자세히 PC방에 대해서 보면 전면 금연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떤 그 시발점이 단초화되는 것들이 만약에 나와지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저는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 사이트와 KT경영경제연구소 사이트 이런 데도 좀 가세요. 여기는 요 위가 좀 미시적인 거였다고 하면 여기는 거시적인 시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거시적인 시야를. 여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이트들의 한 예인데요. 국가에서 이제 정보를 더 많이 오픈한다고 하죠. 네, 그런 사이트가 되는 거고요. 팟빵 같은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베이는 가보시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가죽 가방 같은 게 33불밖에 안 해요. 이 배송료 택배도 한 5불 뭐 이렇게 되게 싸게 오거든요. 또 어떤 것들은 홍콩이나 이런 데서 넘어오는 것들은 뭐 택배비도 한 3,000원 뭐 이렇게밖에 안 해요. 3,000원, 5,000원. 되게 싸게 사실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계정 한번 열어놓으면 신용카드 등록 한 번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그 카드 인식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로그인하고 카드 가서 한번 하고 그 정도. 예, 드릴 말씀도 많지만 또 시간 관계상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